자, 오늘은 게임 엔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게임 엔진. 물론 핵심은 언리얼 4예요. 근데 언리얼 4를 튜토리얼 만든다 그러면 사실 의미가 크게 없죠. 왜냐면 언리얼 4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튜토리얼이 잘 되어 있는 엔진이에요. 튜토리얼 갑입니다. 튜토리얼 갑. 넘버 원. 네, 튜토리얼 갑. 매뉴얼도 엄청나게 잘 되어 있고요. 매뉴얼도 굉장히 상세하고 그것도 심지어 한글이에요. 그 다음에 영상도 엄청 많아요. 영상 많음. 게다가 자막도 있어요. 심지어는 레퍼런스도 가득합니다. 이걸로 만드는 게임들이 많으니까 게임 관련된 레퍼런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 관점은 언리얼 4로 대동단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언리얼 4가 엄청난 초강세입니다. 초강세. 그리고 이 강세가 왠지 깨질 것 같지 않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3D 맥스가 지금처럼 권위를 갖기 전에 마야도 있고요. 라이트 웨이브인가? 소프트 이미지네, 소프트 이미지. 소프트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라이트 웨이브도 있었을 거예요. 라이트 웨이브. 아무튼 3D 툴이 되게 많아. 이런 걸 다 DCC 툴이라고 하는데, 디지털 컨텐츠 크리에이션 이 약자고요. 이 3D 툴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은 맥스랑 마야로 대동단결했잖아요. 물론 다른 것도 종종 쓰이긴 합니다. 근데 점유율로 보자면 이 두 개가 합친 게 점유율이 지금 한 98% 되지 않을까요? 3D 쪽에서는 거의. 그 나머지 한 2%쯤이 이런 툴들인데 마치 그런 구도로 이 엔진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언리얼 4하고 유니티가 시장을 지금 독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때는 유니티가 거의 이 모바일 때문에 시장을 한 90% 이상을 먹고 들어갔는데 요새는 이 유니티가 점점점 모바일에서도 언리얼한테 이 주도권을 뺏기고 있어요.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은 모바일이 됐든 온라인이 됐든 아니면 콘솔이 됐든 다 언리얼로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착각이 듭니다. 거의 그 언리얼 4의 초화랑기가 시작된 거죠. 시간이 지나면 또 항상 독식을 하게 되면 배탈이 나요. 배탈이 나면 문제가 생겨서 그때 새로운 어떤 엔진이라던가 다른 엔진이 또 치고 올라갈 어떤 가능성 충분해지겠지만 어쨌든 지금 언리얼 4가 초강세. 그래서 만약에 엔진을 공부한다 하면 다른 걸 공부할 필요가 없고 그냥 언리얼 4만 주구장창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니티도 괜찮죠. 모바일 쪽은. 그래서 넷마블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바일을 쥐고 있으니까. 근데 넷마블도 지금 유니티랑 언리얼이랑 사용 빈도가 거의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아예 가닥을 잡은 넷마블조차도 이 유니티를 한 절반밖에 안 쓴다고 하니까 언리얼4가 얼마나 지금 초강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이 언리얼 4에 대한 이제 튜토리얼을 결국 만들 건데, 이미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초급자용이라든가 아니면 사용 방법을 말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건 그냥 튜토리얼 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삼고 있는 건 이제 언리얼 4에서도 이게 왜 강세가 됐는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가 블루프린트 때문이고요. 블루프린트. 물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드적으로 얘가 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코드가 너무 모듈식으로 잘 돼 있어요. 모듈 갑이죠. 정돈도 잘 돼 있고 안정적이고. 근데 우리는 이제 아트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아트 영역 안에서 얘가 왜 초강세인지 그걸 이제 말하자면 블루프린트고 그 다음에 쉐이더고요. 그 다음에 매트리얼 개발 구조가 아주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거죠. 네. 효과적이라는 말은 되게 중요합니다. 효과라고 제가 쓸게요, 효과. 네, 요런 어떤 장점들 때문에
언리얼 4가 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그 시퀀스 쓰면 프리프로덕션에서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뭐 영화라던가 또는 뭐 게임 오프닝이라던가 아무튼 그냥 이걸로 미리 지지고 볶고 만든 다음에 이거 가지고 뭐 영화적 퀄리티를 내든 아니면 이걸 그대로 쓰든 이 장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거의 뭐 게임 아티스트라면 또 기술에 관심이 있다면 이건 필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언리얼 4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 굉장한 비약적인 상승을 이뤘죠. 뭐 명성과 명망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엔진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난립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10년 전으로 거슬러 가볼까요? 한 그 정도 있을 때 이제 엔진이 언리얼에 이렇게 주도권이 강하진 않았어요. 물론 있긴 있었지만 이유 중 하나가 비싸서 그때는 언리얼하고요. 언리얼 2 아니면 3였겠죠. 언리얼 2 그리고 크라이 2 아니면 3 원도 포함. 원은 너무 옛날 거니까. 근데 이런 엔진들이 대부분 게임을 만들다가 그 부산물로 나온 거였어요. 언리얼 엔진은 그 게임 되게 유명한 게 뭐였더라? 본격적으로 알려진 거는 언리얼 토너먼트가 맞는데 퀘이크라는 게임에서 이 언리얼 엔진을 썼을 거예요. 퀘이크라는 게임을 만들다가 나온 부산물로서 언리얼 엔진이 탄생했다고 저는 되게 오래된 기억이어가지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크라이도 뭐 이제 파크라이 원래는 이제 테크 데모 둘 다 이제 테크 데모를 만들다가 이제 파크라이라는 게임을 제작하면서 이제 이게 이슈가 된 게임이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대부분 어떤 게임을 만들다가 게임 필요성에 의해 만든 어떤 소스 코드 집합 그리고 툴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만들다 보니까 덩어리가 커져서 결국 그것을 엔진으로 부르게 된 경우가 대부분 게임 엔진들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언리얼이 제일 유명해지기 시작한 시점이 그 기어즈 오브 워 때문에 그래요. 기어스 오브 맞나? 하도 오래돼갖고 기어즈 오브 3가 발표되면서 이게 참 이슈가 많았거든요. 그래픽적으로. 이걸 발표하면서 이제 언리얼 3가 나왔던 거고요. 크라이도 유명해진 게 크라이 엔진 2로 크라이시스라는 게임을 만들었어요. 이걸로 이제 유명해진 거고요. 갑자기 어떤 게임 엔진을 폭발적으로 사용하게 된 시기를 제가 설명드리면 이렇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엔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소스 엔진? 네. 소스 엔진은 이제 벨브의 하프라이프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하프라이프. 이게 또 되게 유명하거든요. 하프라이프 2. 이 하프라이프 2 때문에 소스 엔진 나왔고, 요거 쓴 게임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마비노기 용전. 이게 있고, 크라이시스는 아케이지 있고, 언리얼로 만든 게임은 무수히 많아서, 무수히 많아서, 무수히 많음. 네, 무수히 많고,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이런 느낌의 급과는 좀 다르게, 요거는 거의 뭐 S급이죠, S급. S급 엔진이었죠, S급 엔진. 그 다음에 이런 수준은 아니었지만, 뭐 A급 엔진들이 있어요, A급 엔진. 예를 들면, 지고 뭐 알려지진 않았는데 어쌔신 크리드를 만든 시미터 엔진.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팔지는 않아요. 시미터 엔진. 얘네들은 팔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어쌔신 크리드고요. 어쌔신 크리드 시미터 엔진. 그 다음에 레이즈 엔진도 있죠. 레이즈 엔진. 팔지 않는 엔진입니다. 안 파는 이유도 있죠. 아마 범용성이 떨어져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정교하게 쓸 수 있는데 다른 프로젝트나 컨셉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엔진들은 되게 무리가 많죠. 레이즈 엔진은 이제 GTA고 엔진 되게 많죠. 생각보다. 그 다음에 루미너스도 있어요. 루미너스 엔진. 요건 이제 파이널 판타지. 이런 엔진들이 A급인데
주로 이제 특징이 렌더에 되게 특화돼 있어요. 얘네들은 렌더, 사용성, 뭐 모듈, 뭐 모든 게 그냥 다 S급이라는 소리고요. 근데 요런 엔진에 비해서, 그러니까 요 엔진에 비해서 요 엔진들은 물론 공개도 안 했지만 아마 이 프로젝트 위에는 쓰기 어렵기 때문에 뭐 또는 뭐 비용적인 부분으로 또 엔진 관리가 되기 힘드니까 A급이고요. 그 다음에 뭐 B급도 있죠. B급 엔진. 사실 엔진이라기에는 좀 그렇지만 없으면 또 만들기 되게 곤란한 엔진들. 예를 들면 게임 브리오. 요즘 거의 안 쓰죠. 게임 브리오. 근데 예전에는 게임 브리오 진짜 많이 썼어요. 10년 전에. 왜냐면 이걸 만든 대표적인 게임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있고요. 그리고 문명도 있고요. 문명 4인가? 아마 이게 이 게임 브리오 엔진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라그나로크 2도 초기에는 이 게임 브리오로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문명 같은 게임 배고 와우는 그냥 게임 브리오라고 더 이상 부를 수 없이 모든 부분에 다 튜닝이 이루어져 갖고 뭐 새로운 엔진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되게 많은 게임들 10년 전에는 이게 게임 브리오를 진짜 많이 썼어요. 많이 쓴 이유 중 하나가 값이 싸서 값이 저렴. 왜냐면 10년 전에 이런 엔진들은 쓰려면 라이센스 비용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라이센스 비용이. 막 10억 내외예요. 10억 내. 왜 10억 내외를 했냐면 이 엔진을 사면 소스 코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소스 코드를 가지고 개조를 해야 되니까 이 풀 소스 코드를 받는 조건이 라이센스 비용이 아마 10억 내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떨어졌던 거죠. 그 당시에 게임 하나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이 엔진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10억쯤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였어요. 아무리 저렴해도 5억? 네, 이 정도 돈이 없으면 이 언리얼이나 크라이는 쓸 수 없었죠. 그래서 큰 규모의 회사가 아니면 아예 접근조차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 게임 브리오를 많이 썼었던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게임 브리오도 있고 주피터도 있고 주피터는 그 유명한 게 이제 서든 어택 있죠. 서든 어택 주피터 지금도 주피터 이 서든 어택 1 주피터로 돌아가고 있어요. 뭐 크게 이렇게 개조도 많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유명한 거는 오우거가 있겠네요. 오우거 참 유명하죠.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게임 브리오 주피터 이런 거 말고 이제 자체 엔진을 쓰는 팀도 되게 많았어요. 자체 엔진. 근데 자체 엔진이라고 하면 진짜 이거 어렵거든요. 자체 엔진을 구사한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기술 집약적 집단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